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은 한국 방산업계를 단숨에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조차 고개를 갸웃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등에 업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정작 약속했던 분담금은 끝내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KT1 웅비 생산 라인을 도입하겠다며 계약을 전격 체결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독자 개발 체제로 선회했고 KF-21은 사실상 한국의 단독 성과로 굳어졌다는 현실에 인도네시아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생산 라인 도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부 위기의 방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1 웅비는 기본 훈련기일 뿐 첨단 전투기 개발과는 기술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가 이를 굳이 도입하려 한 이유는 현재 자국 내 항공기 제작 역량이 심각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자국 항공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었고 핵심 인력의 이탈까지 겹치며 프로젝트 전반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F-21과 같은 고도기술 체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 기반조차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행정적 혼란과 반복된 책임 회피였습니다. 공동개발 초기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항전 장비 내재화, 스텔스 설계, 비행 제어 시스템 독자화 등 주요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가속화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심지어 내부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실제 협력 인력 파견마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에 회의감이 퍼졌고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할 이유조차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가 민감한 설계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즉각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연구구역 접근을 제한하면서 인도네시아 인력 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고 공동개발의 핵심 전제였던 상호 신뢰는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이 사건 이후 개발 주도권을 완전히 한국이 가져오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한국은 독자 개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KF-21은 명확하게 한국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빚어낸 자주전투기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KT1 웅비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협력국이라는 낙인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프랑스 라팔 협상, 미완, 러시아 수호이 계약 좌초, 중국 전투기 구매 불발 등 모든 주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다른 사업에서는 과도한 외교적 요구를 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해외 업체들은 인도네시아를 위험 부담이 큰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항공전력 현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공동개발 참여가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메시지를 내며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이미 수차례 약속을 저버린 국가가 단순한 발표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항공기 제작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KF-21 수준의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려면 조립라인 운영 체계, 유지보수 역량, 항공기 제작 표준 규격 등을 선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은 체계적인 기술 축적 없이 단편적인 협력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결국 KT1 웅비 생산 라인은 단순한 훈련기 도입이 아니라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곧바로 KF-21 수준의 기술 역량 확보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래의 항공전력을 구축할 가능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의 협력을 되살리려는 마지막 시도이자 자국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 체제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고 KF-21은 블록 2와 블록 3단계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스텔스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동개발 파트너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움직인들 과거처럼 동등한 파트너로 돌아가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기술 이전 범위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확인되는 조건에서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선택하든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단순한 훈련기 생산 라인 도입을 넘어 아시아 방산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그 흐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KT-1 웅비 생산 라인은 그들이 붙잡은 마지막 끈일지 모르지만 그 끈을 잡았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 방산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시제기 1호 기가 첫 비행을 마친 시점부터 이미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을 유지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기술 격차와 산업 의지의 차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항공기 개발의 핵심인 항전 장비 국산화와 스텔스 설계 최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독자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내부 행정 절차조차 제때 진행하지 못해 파견 기술진 교체, 예산 배정 지연, 심지어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프로젝트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한쪽이 짐을 모두 떠안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결국 공동개발이라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도네시아는 명확한 이행 계획 없이 추후 납부를 반복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다른 국가의 전투기 구매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Su-35, 중국 J-31 등 다양한 기종과 접촉하며 쇼핑 외교를 펼쳤지만 그중 어떤 것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금 부족, 국제 정세 불안, 기술 이전 조건 불만 등이 겹치면서 협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확보와 공동개발 참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이 느끼는 불신은 단순한 분담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가 한국 체류 중 민감한 설계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단숨에 중대한 보안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즉각 조사를 진행했고 연구구역 접근이 제한되면서 인도네시아 인력 대부분이 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이 협력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상호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한국 내부 여론은 공동개발 유지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한국은 개발의 정권을 확실히 자국 주도로 전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어갔고 이 결정은 현재까지도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발생했던 보안 사건을 한국 측의 과도한 대응으로 몰아가며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아이디어가 KF-21 개발에 반영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KF-21 개발 데이터를 담은 USB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이 명확하게 사실을 정정하고 기술 유출 흔적은 없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비현실적 태도는 국제 방산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정확한 기술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정적 이미지를 크게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의 수출형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KF-21 SA라는 명칭이 등장하자 현지에서는 즉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우디는 KF-21 양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국가입니다. 만약 사우디가 정식으로 공동개발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명목상으로 유지해왔던 공동개발국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KF-21을 통해 얻어왔던 외교적, 전략적 상징성을 모두 잃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국제적 영향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는 급하게 언론을 통해 분담금을 완납하고 사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진정성보다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약속을 저버린 국가가 단순한 발표만으로 한국과 방위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만큼의 기술 협력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블록 2 또는 블록 3 같은 고도 개발 단계에서 공동개발 파트너로 다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방산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자 과거의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필요조치입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입니다. 두 국가는 한국의 방산 신뢰성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해왔고 천무 다연장 로켓, 레이더 시스템, 무인기 협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자국 내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패키지 모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년 동안 보여준 불안정성과는 정반대의 신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수년 동안 유지했던 전략적 자리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 단위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복귀만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정성과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KF-21은 그 중심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개발을 독자체제로 전환한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잠재적 공급국 정도로만 바라보던 중동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 자립 속도와 생산 안정성의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KF-21이 시제기 단계에서 이미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자 여러 국가들은 조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KF-21 양산 시점을 예의주시했고 한국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닌 미래전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지 전투기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공전력 지원 문제에서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우디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였습니다. 빠른 납기, 안정된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없는 협력 구조. 한국산 방산 무기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을 차세대 전략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사우디 내부 문건에서 KF-21을 킹덤 파이터라고 언급한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수입 계약을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 프로젝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자국 내 항공기 조립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해왔지만 기술 이전과 생산 표준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요한 기술을 거의 이전하지 않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장기적인 후속 지원 체계와 운영 안정성 면에서 여러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은 서방 무장 체계와 완벽히 연동되면서도 기술 협력에 유연하다는 희소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사우디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가 KF-21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요소는
무장 호환성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력 전력은 이미 나토 규격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장은 F-15 계열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국산 J-31처럼 소스코드 접근이 불가능하고 암호화 키 공유가 제한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기, 데이터 링크, 통신 체계가 모두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면 공군 작전 효율은 오히려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AIM-120, 미티어, IRIST 등 서방권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우디 전력 구조와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의 무장 시스템 호환을 이미 인증받았고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무장까지 연동 확장이 가능한 점은 사우디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KF-21이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전장 통합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산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 엑스토와의 연동 시험을 준비 중이며 이 체계가 완성되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작전을 분담하는 미래전 체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F-35가 지향하는 전장 관리 능력과 유사한 구조로 사우디는 이 기술을 통해 중동에서의 공중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를 구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시각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방산산업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KF-21 블록 2와 블록 3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R&D 비용을 중동 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 군사 강국조차 예산 부담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이라는 안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우디, UAE 등 실질적인 자본과 협력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 공동개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리스크는 낮추고 재정 기반은 강화하는 전략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생산 속도와 공정 신뢰성입니다. KF-21의 양산 단가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서방 전투기보다 40%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면에서 4.5세대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은 KF-21이 전세계 4.5세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의 균형을 갖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런 흐름을 놓칠 이유는 없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성과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홍보전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약속 불이행과 행정 혼란이 반복되면서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과거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뒤늦은 참여 의사만 내놓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발목 잡히지 않고 확실한 협력 기반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산업은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시장에 던지는 기술력과 신뢰의 선언입니다. 사우디는 이 기회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 역시 이 흐름에 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서 뒤늦게 위기를 실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누가 한국과 함께 새로운 항공 전력을 구축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실질적 협력을 제안한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확실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